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편소설 결핍 2편을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보시고 댓글에 많은 의견을 달아주시면 다음번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많은 힘이 되는 것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결핍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뒤로 돌아가란 말이야. 와, 미치겠네. 짜증나. 덕수는 연신 자판을 쳐대며 소리쳤다. 스탠드가 주황색 빛으로 책상 주변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마우스를 현란하게 눌러대며 화를 내기도 하고 한바탕 웃기도 했다. 돌진하란 말이야, 멍청한 놈아. 아이고 바보. 하하하. 영선이는 실눈을 뜨고 위관을 찌푸리며 말했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조용히 해. 엄마 깨. 아이씨, 망했다. 덕수는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툭 던지며 중얼거렸다. 그만하고 빨리 자. 피곤하지 않아? 피곤해도 할 건 해야지. 흐흐. 그는 침대로 올라와 명선을 끌어안았다. 아, 왜 그래, 한밤중에. 명선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한때 아버지의 주사와 폭력으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폭력에 대한 그의 유일한 방어 기제는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것뿐이었다. 반복되는 고통은 내성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덕수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손찌검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크기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폭력성이 커지고 있었다. 엄마 역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보고처럼 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상태가 되었다. 엄마와 아버지가 싸움을 시작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것처럼 점점 포악해졌다. 덕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수업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에 가고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우두머리가 될 만한 그릇도 못 되었다. 그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일진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굳은 일도 도맡아 해야만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이 싫어 폭력을 쓰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덕수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는 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알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상실감보다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한 감정으로부터의 해방감이 더 컸다. 그의 엄마 박정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집안의 폭력과 싸움이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그것 외에 그녀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을 하루같이 아침 일찍 나가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 조금씩 늘어가는 통장의 숫자는 그녀에게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그녀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덕수야, 너는 건강만 해. 내가 나중에 가게 하나 차려줄 거구만.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다. 오전자전 돈에 대한 욕심은 덕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엄마와 달랐지만 그 역시 돈이 필요했다.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비집고 들어온 것은 금전적인 걱정이었다. 엄마가 주는 용돈은 그에게 턱없이 부족했다.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빼앗아 부족한 돈을 충당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점점 더 조직폭력배처럼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몸에 문신을 하고 강도질과 패싸움을 일삼았다. 어느 날은 패싸움을 하다 팔이 부러졌지만 치료비 한 푼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학교는 퇴학을 당했다. 병원에서 깁스하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날, 엄마는 예전에 아버지와 싸울 때처럼 불같이 화를 냈다. 이놈아, 너도 네 애비처럼 논팽이로 살다 죽을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요? 아이고 이놈아, 나랑 같이 죽자. 그녀는 대성통곡을 했다. 그의 엄마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누워서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는 늦은 밤까지 벽을 타고 넘어와 그의 고막을 자극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뀌기 시작했다. 비록 학교를 다닐 수 없었지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덕수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전단지를 돌리고 나이트클럽에서 서빙을 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 그는 엄마를 위해 봉투를 준비했다. 이게 뭐여? 엄마 선물이야. 웬 선물이야? 월급 받았어. 덕수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은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남자가 된 것 같았다. 사실 그를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 것은 명선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명선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어줬다. 아버지의 폭력과 아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위로가 되어준 명선이는 엄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덕수에게 명선은 사랑과 위안의 대상이었고 어른이 되었다는 증표 같은 것이었다. 그런 명선이가 지금 그의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덕수는 엄마가 명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명선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평소의 엄마 모습이 아니었다. 번듯한 직장 잡고 돈도 좀 벌어. 연애하면 안 되겠냐?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왜? 명선이가 어때서? 차마 그녀는 명선이와 쌍욕을 하고 그도 모자라 주먹다짐을 했던 그날 일을 아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덕수는 엄마의 반응을 그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질투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늘 자식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뒷바라지를 못한 어미 탓이라 생각했다. 18살의 어린 것이 마약 심부름을 했다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설상가상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와 그런 일을 겪다니, 그렇다고
이 문제를 계속 피해 다닐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어느 부모가 정분이난 청춘 남녀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명선이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 발단은 덕수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작되었다. 늦은 시간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자 손님은 술 냄새를 풍겼지만 양복을 차려입고 허우대도 멀쩡해 보였다. 야, 담배 하나 줘. 다리를 비틀거리며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 무슨 담배로 드릴까요? 그거 줘. 예? 그거 말이야, 그거. 예? 어떤 거요? 그는 술 취한 손님과 시비 붙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자식. 순간 음료수병이 날아왔다. 우후!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덕수는 머리를 감쌌다. 감싼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술 취한 남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그에게 달려들어 냅다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쳤다. 덕수는 실이 끊긴 연처럼 뒤로 자빠지며 바닥에 나둥거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9 구급차에 실려 빨리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락을 받은 박정자는 심정이 멎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병원에서 대면하게 된 두 여자. 박정자는 박정자대로, 명선은 명선대로 황당함과 어색함으로 어찌할 줄 몰랐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내진탕은 하루 정도 더 증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덕수의 생사 앞에 박정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환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다. 다행히 내진탕 증세는 없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 좀 더 지켜보죠. 찢어진 부위는 다 꿰맸어요. 그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이 고마울 뿐이었다. 명선이 아들의 병상을 지키고 또 둘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명선에 대한 냉랭한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명선이를 휴게실로 불렀다. 너 앞으로 조심히 죄송해요. 그것이 전부였다. 덕수가 태훈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명선이는 그 옆을 지켰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둘은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여간에 좋다 나쁘다 말이 없었으며 명선이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박정자만의 생각이었다. 밥 먹어, 빨리 일어나. 명선이는 끓는 라면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소리쳤다. 새벽까지 게임하고 해가 중천에 걸려서야 일어나는 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명선은 덕수를 병간호한다고 들어왔지만 그녀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덕수 옆에만 붙어 있었다. 해놓은 밥이 있으면 밥을 먹었고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박정자는 간식거리를 사다 놓고 밥도 지어 놓는다. 식탁 앞에 앉은 덕수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뒤적거렸다. 왜 계란이 없어? 다 먹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후루룩 라면을 흡입하는 소리만 식탁 주위로 떠돌다 사라졌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명선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투자회사에서 통장만 등록해도 10만원 주는 이벤트를 한대. 설마? 정말이야. 내 친구도 통장 등록하고 10만원 받았어. 그래? 한 사람당 하나의 통장만 가능하대. 통장에 100만원 이상 있어야 하고. 그럼 엄마 통장으로 할까? 덕수는 공돈이 생긴다는 말에 기가 쫑긋했다. 명선은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통장 등록 이벤트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명선은 덕수와 함께 박정자의 통장을 등록했다. 예, 공돈 생겼어, 오빠. 잠시 후 명선은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말했다. 돈도 찾고 먹을 것 좀 사올게.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총총걸음으로 산동네를 내려갔다. 그녀가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박정자였다. 수야,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갔어. 어찌된 일이여? 아이고, 피 같은 내 돈. 다급함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자마자 덕수는 명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무심한 안내음 뿐이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후 명선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즐거웠어.